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네, 아주 날씨가 좋네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벌써부터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둥둥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창한 날 멋진 초가을의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인데요. 이런 환경들을 잘 좀 누리는, 그래서 주말이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파란 하늘을 보고 즐기는 것, 그리고 늦은 밤에 별들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간이 인간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숯에다, 나무에다 불을 켜고 그 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겪어온 자연스러운 어떤 것들에서 인간 뇌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느낌으로써 평안한 안정과 안식을 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 하늘과 하늘의 별들은 사람을 좀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자연의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파란 하늘과 또 별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서울에서는 별이 좀 안 보이죠? 제가 시골에 온 이후 한 100가지 중에 하나가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어두운 날은 은하수도 보입니다. 네, 눈을 또렷하게 해서 계속 한참 보고 있으면 은하수가 이렇게 드러나요. 처음엔 눈이 나빠서 안 드러나는데 계속 멍하니 쫙 보고 있으면 시력이 회복이 되면서 은하수 길들이 좀 보이죠. 참 경이로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은 고용지수가 폭망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촉이 왔어요. 예상치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번 아니구나 해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나침판한테 이미 탕수육을 다 샀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졌구나. 졌구나. 너무 내가 소설을 썼구나. 이러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탕수육을 샀는데, 탕수육을 샀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런 정도일 줄이야. 네. 80만도 아니고 70만도 아니고 60만도 아닌 20만이 나왔습니다. 이야, 고용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적게 나왔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버무려서 왜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증시각도기 TV. 그리고 사실은 계속 시황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지 말라고 하지만 판세는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금리를 결정하는 판세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판세는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라는 거,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 인덱스를 사고 떨어질 것 같으니 인버스를 사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를 읽자. 자, 판세를 한번 읽어보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델타 변이 상황들 보니까 고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10월 달에 실시하자고는 했는데 상황 좀 보고 나서 좀 지연할 수도 있어, 연기할 수도 있어, 내 의견을 좀 바꿀 수도 있어 라고 했다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 내가 보니까 그냥 상황들 큰 변동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테이퍼링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8월달 고용 수치가 어떻게 나왔다? 폭망으로 나왔어요. 8월달 고용 수치, 비농업 고용이 23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얼마였냐면 72만이에요. 자, 격차 크죠? 72만이었는데 23만 나왔어요.
7월 달에는 고용이 얼마였느냐? 이것도 조정이 됐습니다. 얘네는 이제 통계치가 조금 바로 안 나오고 좀 계속 보정이 되는데요. 보정이 된 게 105만이 나왔어요. 7월 달에 105만이 나왔고 6월 달에 93만 8천이었는데 그것도 96만 2천으로 보정이 되면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23만 나왔어요. 이건 물론 나중에 보정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23만에서 보정이 돼봐야 얼마나 보정이 되겠습니까? 한 30만, 40만 한다고 많은 고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의 고용으로 비해서. 그런데 로버트 카플라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요. 자, 8월은 고용이 이렇게 나왔지만 9월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봅시다. 9월 고용은 되게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봐요. 최소한 9월 달은 아니더라도 10월 달은 완전 폭발할 것이다. 100만 넘어간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수치 데이터로 인해서 네,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델라스 카플란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뭔가 수치를 봤을 거예요. 뭔가 수치를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 수치도 봤을 것이다. 이 고용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나오는 거, 델타 변이 이후 고용이 되게 안 나오는 걸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월 달에 하자고 했는데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보고 확인 후에 내가 다시 얘기할게. 좀 연기할 수 있어. 10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2주인가 3주 지나고 나서 아니야, 그냥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건 요 다음 수치 예상치가 상당히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뭔가 촉을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촉을 잡죠, 우리는. 그 촉을 또 잡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5.2로 떨어졌어요. 5.4에서 5.2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업률은 도도하게 내려가고 있다. 기조적인 건 내려가고 있어요. 실업률. 즉 고용은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기조인데 뭔가 단발성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생겼으니까 거기다 실제로 지금 13만 명 하루에 확진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9월 달은 뭐가 있어요? 9월 달 폭발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 카플란이 읽었던 그것을 우리가 또 읽으려고 하는 이 대목은 무엇이냐? 9월 달 계약 있잖아요. 계약한대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요소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고용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실업률에서도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니까 지금 전체 고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진한 게 맞습니다. 지금 4월 이후에 1,700만이 증가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0년 2월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한 500만 명가량 줄었고 그 팬데믹 이전에 이렇게 계속 고용이 늘고 있었거든요. 진짜 막 3%대 실업률 나타나면 완전 고용 분위기 나면서 고용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푹 떨어졌죠. 근데 얘네들 추세를 딱딱딱딱딱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보니까 우상향하고 있었으니까 이 떨어진 게 우상향하는 흐름과 다시 만나려면 530만 원이 훨씬 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 한 900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라는 전망을 몇 개월 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상당히 늦추면서 경기 과열을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몇몇 연준 인사들이 총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과열 임박한 거야. 과열 시작했어. 여기서 늦추면 이거는 과열이 아니라 초과열 나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매파들이 나빠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매파들도 세상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경제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유명한 감시와 뭐더라? 그 책, 제가 나중에 한번 독일책방에서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언제 독일책방에 꼭 한번 모실 사람인데요. 니얼 퍼거슨입니다. 니얼 퍼거슨 교수 아주 유명하죠. 이 니얼 퍼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1960년대 말과 같은 초인플레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언제냐면 1960년대 말 70년대 초가 월남전이 있었을 때고 그다음에 그
통화 가치 똥값 되면서 71년도에 그거 달러 하이브리드 체제가 깨진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달러 하이브리드 체제가 끝났잖아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났잖아요. 41년도인가부터 시작했던 40 몇 년도지. 이게 지금 나이 먹으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이런 점에서 오건영 부부장 대단해. 월까지 기억하던데. 예, 40년대에 있었던 10년 먹고 들어가네. 40년대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71년도 10월인가에 깨지잖아요. 그 깨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쇼크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프랑스가 금 달라고 하고 이 과정들이 왜 생겼어요? 똥값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통화가 똥값이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니까 난리가 났었던 건데 그때가 온다는 얘기를 니얼 포거슨 교수가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너무 발전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어디서 보고 있냐면 임금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달보다 0.56% 상승했고 1년 전보다 4.28%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과거의 생산성 혁명은 이것들을 제대로 못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왔고 예상치가 0.3이었으니까 0.56은 전달비 0.56 상승은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요. 1년 전보다 지금 4.3% 정도 수준의 임금 상승이라면 과거 때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게 상당히 높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정도면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임금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마지막 단에 완성을 해주는, 인플레이션을 완성해주는 중요한 근원 요소입니다. 뭐가 제일, 라면 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전기료도 우리 한국은 잘 안 오르지만 하여튼 전기료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뭐만 안 올랐다? 월급만 안 올랐다. 왜 그래요? 월급이 가장 늦게 올라요. 진짜로. 뭐 집값도 오르고, 뭐값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오르죠. 근데 월급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완성된다. 근데 지금 월급이 미국에 상당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밑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꿈틀꿈틀 용암 마그마처럼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용은 어떻게 됐냐면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테이퍼링 할 이유가 전혀 하등없어 라고 잔잔한 호수처럼 뭐 고용 다 죽었잖아. 고용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경기 침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한 고용이 나왔는데 밑에서는 부글부글 인플레이션이 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처음에 고용 빵 터지니까 고용 저점 나왔으니까 채권 시장 어떻게 됐겠습니까? 채권 시장 고용 이렇게 터지면 테이퍼링 된다 안 된다? 물건당 안내 끝났어. 그 테이퍼링 안 해. 금리 인상 끝났어. 안 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금리가 훅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겠죠. 경기가 저조할 것 같은데 금리가 못 오르죠. 그럼 금리가 훅 떨어졌어. 근데 뿅 하고 올라요. 금리가 쭉 떨어졌다 뿅 하고 오르면서 1.3이 넘어갑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326. 약 한 3bp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제 1.2대였잖아요. 1.326이 쫙 올라.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거를 제가 지금 앞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조짐 이상하네. 인플레이션 날 것 같네. 라는 조짐을 채권 시장이 받은 거죠. 이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용이 폭망해서 나왔으면 경기 침체일 수도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아니네, 뭔가 이상하네 라고 시장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이 무마된 것처럼 보여지고 되게 뒤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테이퍼링을 일으킬 만한 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만한 요소가 부글부글 열의 응축이 더 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테이퍼링이 연기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이 연기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표면적으로는. 자, 그럼 현실 상황은 뭐다?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 근데 밑단은 뭐다? 저 근원에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빵빵빵빵 뜨겁게 열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더 뜨겁게 하는 연료는 계속 공급되고 있다 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판세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써주겠죠. 9월달 FOMC에서 야, 고용 봐. 이 고용 가지고 어떻게 테이퍼링을 해? 아유, 안 되지. 그러면 매파 의원들도 이런 고용을 보고서는 아니야, 10월달에 해야 돼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미뤄져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에너지는 훨씬 더 응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이 회의가 언제냐면요. 9월 넘어가면은 연준 회의가 9월 20일, 23일이에요. 요번 걸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이 10월에 없어요. 10월에 없고 11월 3일이나 4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정하면 11월에 시행을 할까요? 아주 힘들어요. 11월 초에 하더라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확정이 12월이나 1월 달에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테이퍼링은 12월에 있을 확률이 매우 아무리 땡겨도 12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10월은 물 건너갔고 그러면 12월 또는 1월 달에 시작이 될 건데 그때까지 인플레이션 연료 공급은 계속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오히려 테이퍼링 속도가 늦어질 수 없고 1년에 우리는 1년 정도 할 거로 보잖아요. 매월 120억 달러씩 테이퍼링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료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실제로 지금 어떤 사람은 2024년도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나오고 2024년일 것이다. 2023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의 시점이 상당히 땡겨진다. 그러나 테이퍼링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테이퍼링은 아무것도 아니다. 테이퍼링은 해봐야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진짜는 찐 대마왕은 금리 인상이다. 근데 금리 인상이 저 안 보이던 금리 인상이 눈앞에 확 다가오고 있다. 테이퍼링은 늦춰지지만 이게 동시에 지금 엮여서 읽을 수 있는 게 오늘 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금융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고용이 떨어졌으니까 뭐 테이퍼링 물 건너갔으니까 이건 1차적인 해석이고요. 제가 보기엔 2차적 해석까지 하셔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나요?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금리 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투자자한테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침에 미국 정리를 해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뭐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고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 얘기를 하지 금리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거든요. 경기는 저조되고 물가는 인상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냐면 초인플레이션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지금. 어떤 느낌에서 보면. 근데 초인플레이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생산성 혁명이 너무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생산성 혁명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그 전에도 있었지. 그냥 엑셀로 대표되는 컴퓨터의 등장. 사무원 20명이 할 일을 한 명이 끝내. 그 엑셀의 등장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뭐가 등장이 있었어요? 네트워킹 혁명을 하는 스마트폰의 등장이 있었죠. 자, 요 다음 등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가 있어요? 네. AI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거 또다시 생산성 혁명.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차가 기차가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차가 된다니까? 뭐냐면, 미국에 횡단해야 되는 대규모 트럭이 앞에 한 차, 뒤에 한 차에만 기사가 있고, 중간 선호되는 기차 없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AI로 가니까. 서로 통신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생산성 혁명이고 비용 감소입니다. 네, AI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이게 2030년이면 올 것 같아요. 그쵸?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오늘 너무 길어서 이게 빨리 끝내고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늦어졌는데요. 자, 지표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많이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는 그라운드, 우리가 플레이하는 그라운드의 룰입니다. 이 룰이에요, 룰. 이 룰에 따라서 운동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운동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당장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아시아권 어떻게 될까? 돈 많아지면 아시아 확 떴다가 급하게 테이퍼링하면 한번 죽겠지? 뭐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 지표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공급관리자협회 ISM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61.7이 나왔습니다. 전달은 사상 최고치인 64였는데요. 거기서 좀 떨어졌고요. IHS 마켓의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확정치는 55.1이 나왔습니다. 7월 확정치가 59.9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부터 좀 떨어졌지요. 올해 서비스업 PMI 수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네.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유가 공급이 어렵습니다만 지표 하락에 따라서 유가는 오히려 고공행진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국 동부에 물난리가 났는데 이런 물난리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더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있었던 물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ESG와 연결되면서 우리가 그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기후재앙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자연재난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시장에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실제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꿈까지는 아니지만 상상을 하면서 그런 가상의 세계를 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